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절기상 우수가 지나면서 벌써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저수지에 물이 충분해서 우선 봄철 물 걱정은 덜었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돌발 병해충이 걱정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에 있는 한 저수지. 눈과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물이 찰랑찰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위는 주변 수목 경계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만수입니다.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8%가량 많은 수치로 올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강수량이 적어 겨울 가뭄이 우려됐지만 지난 가을 지나간 태풍 등의 영향으로 충분한 수량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상청도 올 봄 예상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아 적어도 4월까지는 가뭄 걱정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48% 수준이며 4월까지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봄철에 전국적인 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걱정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병해충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돌발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과수화상병과 미국 선녀벌레 등 신종 병해충이 발생하면서 농가와 지자체마다 방제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겪어보지도 못했던 이제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런 거를 대비해서 돌발병해충 예산도 확보하고 농가에 또 사전 약재도 미리 공급을 해서 봄철 농업용수 걱정은 덜었지만 본격적인 영농철 상황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마다 물 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태백 지역 사회단체 연합기구인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거가 무효화됨에 따라 위원장마저 공석이 됐고 참여단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 참여단체는 지난해 3월 116개에서 불과 1년 만에 81개로 줄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전세금 지원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랜드에 제시했던 노인 요양 사업도 타당성 문제로 논란만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3대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 자격 시비로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위원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재선거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를 다시 해야 되고 위원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단체마다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커서 봉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도로 계층화된 조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통합하고 흡수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태백 지역 사회단체 연합기구인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가 1999년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복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은 정선과 철원이며 삼척과 양양, 홍천과 양구, 화천과 횡성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달 신입생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속초를 비롯한 일부 시군은 무상교복 지원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26일에는 교육청과 오는 3월 8일에는 각 시군과 잇따라 회의를 갖고 사업비 분담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제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궤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의 이동 제한 조치를 어기거나 감염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고속도로에서 올해만 559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고속도로 위에서 24시간 암행 순찰대를 이용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과속과 난폭 운전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55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계체전에 참가하고 있던 대한스키협회 부회장 59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 4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리조트에서 잠을 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에 함께 묵었던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25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내 고속 시외버스 업체인 강원고속노사의 임금 협상이 총파업을 앞두고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강원고속노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새벽 1시 40분까지 12시간 가까운 긴 협의 끝에 오늘 새벽 2시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광공업 생산 활동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강원도의 산업 생산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광공업 생산 지수가 전년에 비해 1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 지수는 2% 증가하고 소매 판매액 지수는 2.4% 늘어났습니다. 강릉시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합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호텔과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컨벤션장이나 대형 회의장이 갖춰짐에 따라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스 산업을 담당하고 육성할 전담기구와 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하는 단체에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대규모 회의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회, 그리고 이벤트 등을 뜻합니다. 통행이 중단됐던 영월 농어촌 도로에서 또다시 대규모 낙석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1일 저녁 영월읍 정양리 농어촌 도로 303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서 200톤가량의 낙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